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뇌졸중의 정의, 종류,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과 같은 말로는 중풍,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 원인 순위 3위에 해당하는 질환이고 단일 질환만 따져서는 2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합병증을 가진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뇌졸중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노령 인구에서 뇌졸중 발생률은 2002년의 발생률에 비하여 2배 내지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은 먼저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 발생하는 색전성 뇌경색과 뇌혈관 자체에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뇌혈관이 서서히 막혀서 발생하는 혈전성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은 뇌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뇌출혈은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뇌출혈이고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라는 뇌혈관 기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증상이 호전된 후 1, 2주 만에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와 성별, 가족력과 같은 교정할 수 없는 인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흡연, 심장병, 경동맥 협착과 같은 교정할 수 있는 인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 5가지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 5가지가 뇌졸중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과 뇌졸중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마비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음을 지어보거나 이 하고 크게 소리를 냈을 때 좌우 얼굴 모양이 다르면 안면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측마비입니다. 양손에 주먹을 쥐어 봤을 때 양쪽 손에 쥐는 힘이 다르다면 한쪽에 편측마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편측마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손을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펴고 10초 동안 팔을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쪽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10초가 지나기 전에 팔이 떨어진다면 이쪽 팔의 편측마비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장애입니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새어나오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혹시 말을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말을 한다면 언어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야의 한쪽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시야장애 혹은 복시가 발생한 시각장애에서도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걷기 힘들거나 균형 잡기 힘들다는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도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도 뇌졸중, 특히 뇌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의식장애를 보일 때도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뇌졸중 자가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 증상 발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왔을 경우 우리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손상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뇌졸중 의심 증상을 잘 알고 있고 자가진단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뇌졸중을 빨리 진단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뇌졸중의 치료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후 3시간 이내라면 정맥을 통한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 후에 막힌 뇌혈관이 다시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내 혈전 용해제 치료는 3시간 이내에 투여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3시간 이내에서도 빨리 투여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라면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그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특별한 시술 도구를 사용해서 막힌 혈전을 긁어내는 그런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은 모든 환자한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술에 대한 성공과 출혈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선택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경우라도 항혈소판 환자나 항응고제 등 약물 치료로 뇌경색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출혈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내 출혈의 경우 출혈의 크기가 작다면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만약에 크다면 수술적 방법으로 출혈을 제거합니다. 뇌 쥐주막하 출혈의 경우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 동맥류를 코일술이나 결찰술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에는 많은 약물들이 쓰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입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심장이나 뇌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9가지 예방 수칙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심뇌혈관 질환을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서 담배 한 개 피를 피우면 15분간 혈압이 5 내지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대표적인 성인병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목표 수준의 약 2~3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음식물을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물성 기름과 같은 나쁜 포화 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식물성 기름과 같은 좋은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4명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 총 30분 이상 운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심장 기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0kg 체중 감량 시 수축기 혈압이 5 내지 20 정도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 강화를 촉진하여 뇌졸중 발생과 연관이 높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은 허혈성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진행되어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병들이 있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약의 변경이나 중단은 환자 스스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이, 체중 감량, 금연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방 수칙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휴일이나 야근에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 외래 진료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 MRI나 CT 등 급성기 뇌졸중 검사 기기가 있는 큰 병원에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손발을 주무르거나 지압을 한다거나 바늘로 손을 딴다거나 하는 행위는 환자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뇌졸중 환자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것은 환자의 기도를 막아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한번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는 여생 동안 다시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뇌졸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라 할지라도 뇌졸중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남은 여생을 뇌졸중 재발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5가지 대표 증상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뇌졸중의 대표 증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